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서원입니다. 요즘 하늘이 참 예뻐요. 그렇죠? 구름도 참 예쁘고 이게 9월, 10월 이때의 정취인 것 같아요. 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때는 또 얼마나 벚꽃이 예쁩니까? 또 낙엽이 지는 그때 그 즈음의 산자락 울긋불긋 뭐 이때 정취들을 보면 계절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너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시험을 실패했을 때, 회사 취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근데 참 희한한 게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그걸 뚫고 지나온 내가 얼마나 부쩍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도 같아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관계로 지금 하나님과 나아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가수 주니퍼 씨 모시고 이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 곳에서 오셨어요. 아, 진짜 걱정했는데. 주니퍼라는 그룹싱어로 데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을 받았던 가수 박준영은 2004년 음악 교육 사업을 시작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막내를 임신한 아내의 눈 뒤에서 발견된 종양으로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아내의 치료와 휴식을 목적으로 찾아간 괌에서 그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고 있는 가수 주니퍼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했었는데 무사히 비행기가 떴네요. 네, 저가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웨이브까지요. 네. 뒤에서 보면 고운 처자. 아, 예,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괌은 새벽 그 시간 되면은 해가 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기도 좋고, 목사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훨씬 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좀 휴식을 취하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괌에서 지금 태풍이 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 이 녹화한 날이 여러분 9월 초거든요. 그래서 작가진들이 막 초조했었는데 무사히 비행기가 떴네요. 예, 저가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와, 다 그 이후에는 결항됐고요. 이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결항이에요? 네, 우선 다 결항됐어요. 그럼 지금 괌 날씨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며칠 전부터 이제 뭐 거기 분위기가 막 슈퍼마켓에 줄을 서서 막 부탄가스랑 이런 거 사재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 괌이 뭐 괌이나 발리 쪽이 우기가 확실하게 있고 막 스콜이라고 하죠. 네. 뭐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대피 훈련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마치 현지 리포터를 연결한 것처럼. 자, 괌에 나가 계시는 주니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훈련 같은 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원래 뭐 굉장히 오래 전에는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다가 네. 최근에는 사실 이렇게 큰 태풍들은 안 왔어요. 그나마 근데 다행이다, 진짜. 예. 혹시 뭐 봉선화라고 아시나요? 그 15년 전에 왔던 건데. 들어봤어요. 예.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위력이라고 해서 이번에. 아, 좀 긴장 상태군요. 예, 근데 이제 방향을 약간 사이판 쪽으로 틀어서 이제 좀 미안한데 우리는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이게 사이판 어쩔 수 없이 사이판 분들에게 또 죄송한데 괌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또 언젠가 또 사이판을 비껴서 이렇게 갈 땐 또 사이판에서도 또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쉬시겠지만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를 덮쳤던 뭐 태풍이 생각보다 뭐 비껴갔다 하더라도 피해 지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괌 남부 지역. 쪽에서 발생한 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남부 네. 지역은 정말 물폭탄을 많이 맞았는데 그때마다 사실 한 번 더 뭔가 앞서풀 여미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맞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바가 없구나. 특히 괌에 사시면 좀 자연과 닿아서 지내시기 때문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좋나요? 솔직히. 괌으로 이민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6년 됐어요. 6년. 2012년도에 어떻습니까? 갔고요. 일단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이제 아이들이 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괌으로 떠나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여행으로 갔었는데, 아. 네, 여행으로 갔었고, 그냥 이제 그때는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아이가 3명 있어요. 네. 그래서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네. 그다음 둘째가 6학년, 네.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여자애인데 지금 이제 2학년이거든요. 아우 막내딸. 근데 이제 그 애가 이제 막달이었는데 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우연찮게 이제 눈 뒤에 종양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임신 막달이라 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아이를 낳고 나서 검진을 좀 상세히 받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악성은 아니니까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이들 키우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모유 수유를 3개월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오겠다, 수술하러 오겠다고 하고 이제 세상에. 네, 괌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네, 갔었어요. 아 여행 삼아서 갔다가 쉬러 이제 간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거기 갔다 와서 원래는 이제 이게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시도 오고 그래서 잘 두통도 엄청 심했을 텐데. 그 전에 두통이 심했었는데 그쵸. 사실 저는 맨날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고 오히려 핀잔을 줬었는데 그게 이제 그 몰랐으니까, 이유였더라고요. 예. 네, 안에 있는 뭐 뼈까지 다 거의 이렇게 주먹만큼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자꾸 건드릴 정도로. 네. 아우 어떡해. 그러면 일단 괌에 있는 동안은 좀 스트레스 지수도 줄고 회복력이 좀 더 빠르니 회복률이 빠르니까 아 그럼 괌에서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근데 한 달 있다 왔을 때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서울대 병원을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아하. 왜 이게 줄었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자연이 좋아서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 네. 사실 모태 신앙이 이제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모태신앙에 관련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 자리는. 뭐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뭐 대학 가면서 좀 많이 멀어지고 그렇게 그냥 무던하게 살다가 이제 정말 이제 큰 이제 시련이 앞에 딱 오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길 수도 있는데 그 괌에 갈 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좋다는 돌 같은 거를 어서 구해가지고요. 그 돌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이렇게 얹어줬었어요. 나으라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기도 응답이죠. 예, 기도 응답일 네.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생각을 그때는 하는데 지금 뭐 의학적으로 수술을 할 수도 뭐 어떤 치료를 할 수도 없는 또 임산부, 네, 출산 이후에 네. 또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니까 사실 엄청 절박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튀어났어요. 그리고 너무 세상에. 보기도 좀 흉할 정도로. 밖에서 보기에 그 정도면 얼마나 시신경을 누르고 뇌압이 세졌겠어요. 네, 네. 천만 다행으로 회복이 지금 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완치된. 그러니까 완치는 아니고요. 그 3개월 이제 갔을 때 줄어서 뭐 한 달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MRI를 또 찍으니까 또 조금 줄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와라, 6개월 후에 와라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네네. 오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에. 예, 근데 가끔 머리 아프긴 한데. 그 이제 신경 쓰면서 조율하는 단계까지는 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막 부어 있다가 뭐 그냥 뭐 바울의 가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남편께서 그 부분 의식하고 또 더 잘해주실 거 아니에요. 안 건드릴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웬만큼 건드리면 이제 야 이게 두통으로 오니까 안 되겠다. 네, 저 때문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다 났는데 내가 가끔 아픈 건 당신 때문이야 뭐 네. 이런 건가요? 그 정도의 애교죠.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예, 여하튼 뭐 그것 때문에 네. 이제 괌에 살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뭐 일단 괌으로 이민을 가셨다기에 그게 제일 궁금해서 좀 여쭤보게 된 건데 일단 가수 주니퍼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2015년 너목보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셨어요. 이 좁은 세상에 나를 남겨두고 고인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다가
와, 아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방송분이라 재방송도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래됐으니까. 와, 굉장하시다 진짜. 근데 이건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기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일했던 매니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그 패널 중에서 홍윤아 씨 이제 매니저였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를 우연찮게 작가분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예, 그래서 나가게 됐죠. 아, 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으셨구나. 근데 이제 뭐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뭐 바로 해줄 줄 알았더니 오디션 볼 거 다 보고 노래 막 20곡 이상 막 보내보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 네,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 워낙 엄중하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핫한 거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미 다른 뭐 기라성 같은 뭐 후보자들을 다 제치고 당당하게 또 출연까지 하셔서 또 화제가 되셨어요. 네. 출연 이후에 좀 많은 리액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네, 기대를 좀 했는데요. 별건 없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은 뭐 제가 괌에 계속 살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실검 1위를 찍으셨잖아요. 예, 그건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가수 네, 편에도 재조명. 예, 네. 재조명에도 네. 1위를 차지하셨잖아요.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 그러네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예, 그 생각이 이 출연 들고. 전에 너목보 출연 전에는 가수 활동을 안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첫 앨범 내고 음. 그다음에 2004년에 2집 내고 나서 결혼하면서 이제 중단을 했어요. 네. 아. 그 이후로는 뭐 거의 안 한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이 실용음악학원을 하신 상태에서 너목보에 출연을 하셨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괌으로 이민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생들이 좀 몰려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저는 이민은 2012년도에 갔고요. 네. 근데 간 상태에서도 학원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국에서요?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일을 가능해요. 좀 이제 아무래도 원래 하던 거보다는 좀 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이제 괌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너목보 나가게 될 때도 내심 이제 나가게 되면은 학원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네, 맞아요. 걱정을 했는데 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난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네네. 연락이 별로 안 온대요. 하나님 뜻이 확고하신가 보네. 일단 저희가 나갈 때 괌 지르는 민박집 주인장으로 나갔었고, 아, 예. 아, 그래서 괌 지르는. 예, 괌에서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보다는 네,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팔로워가 좀 늘어. 예, 사실 뭐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는데 다들 이제 보러 오셔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근데 이거 네. 반향이 굉장히 컸어요. 좀 예. 오래 갔고 그리고 계속 회자되고 있고. 네네. 아,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내가 의지로 시동을 건 것 말고 또 어떻게 이렇게 시동에 걸려서 그 차에 잠깐 탔는데 그게 내 어떤 주된 그 활동으로 네네.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방송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지금을 살면서 굉장히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믿음이 실리니까 네.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기록. 그래서 오늘도 그 기록을 함께 해주러 나오셨지만 예. 그죠? 어렸을 때 이제 음악할 때는 어떻게든 잘해서 잘 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뭐 그렇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뭐 하늘 끝에서 흘리는 눈물이란 노래도 제가 활동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역주행인가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놀라웠는데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닥 뭐 이렇게 잘 됐던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되게 우연찮게 거기 나가면서 갑자기 뭐 검색어 1위도 오르고 그래서 뭐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된 줄 알고 사람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뜸하다가 검색순위 네, 오르면. 갑자기 막 근데 너무 좋은 놀라가지고. 소식이었으니까 다 네.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실검 뜨고 나서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딱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뭐 그냥 그런 생각도 하고 감사한 마음 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바로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싱글 앨범을 내셨다는 예,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그 어떻게 이제- 얼마 만에 내신 건가요? 2004년 이후로 냈으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네. 감회가 새로우셨겠다. 그걸로 이제 활동하려고 했다기보다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제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대로 뭐 주변에서도 내면 좋지 않겠냐, 그렇죠. 잘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게 다 진짜 사람의 그런 뜻으로 하니까 네네.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진짜 저희도 방송한 사람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이제 플랫폼 자체를 우리가 고정화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공중파 채널의 권위가 저한치 물러난 건 이미 옛날 일이고 이제 뭐 1인 방송 체제로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방송을 하면 되고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고 네. 각자 원하는 스타일로 앨범을 내면 되는 거더라고요. 네. 이제 한 가지 뭐 기획사를 만나가지고 좋은 무슨 이제 투자자를 만나 이게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네.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적응하라는 하나님 나름의 컬러풀한 개입과 참견이 아니신지. 예, 가끔 진짜 기가 막히게 피처링을 넣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작업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1년에 한 번씩 슬쩍슬쩍. 네. 예, 그게 그렇게 저- 내주세요. 이제 음원 싸움이잖아요. 홍보 많이 안 해도 SNS로 타고 흐릅니다, 좋으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시대를 살면서 재밌는 작업 많이 하시길 바라는 예. 마음이 드네요. 아니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노래 안 하시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주니퍼 과연 주니퍼는 누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가 조금 더 첨부를 했습니다. 본명이 박준영 씨예요. 네. 그래서 바꾸신 건가요, 주니퍼로? 아, 이름을요? 박준형은 아니지만 얼추 G.O.D와 겹치는 박준영 씨랑. 아, 네네.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어. 박진영 씨도 있죠. 맞다, 네, 그 분도 JYP. 계시고. 예. 네. 하여튼 박준영 씨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하시고요. 2001년도 아까 말씀하신 밴드 주니퍼 보컬로 데뷔를 합니다. 정규 1집 앨범을 내고 타이틀곡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2004년 정규 2집 활동 이후에 가수 활동 중단하셨어요. 실용음악학원을 그때 개원을 하셨네요. 네, 2004년도. 아, 그리고 우리 작가가 굉장히 고급진 단어를 쓰셨습니다. 후학양성. 굉장하네요. 후학양성. 이 괌에서 또 게스트하우스 또 사업 또 교육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사람이 달란트가 한 가지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우리가 막 꿈을 하나로 책정해서 몰고 가가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 이렇게 다양하게 살면서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 게 훨씬 안정되고 기반이 튼튼한 방법 같은데 본인은 이 기반을 찾기까지 조금 힘드셨지 않았을까? 일단 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뭐 댄스 가수나 이런 분들 비주얼 약간 그쵸,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잘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음악이 제 길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그 실력으로요? 근데 뭐 노래만 잘한다고 또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많이 흐르면서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 노래만 잘해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한 2010년도부터. 맞아요. 네. 2000년도 초반에는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가수들의 입지가 지금처럼 탄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오디션 프로가 어느 순간에 활성화되면서 가수들이 할 역할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의 조명을 좀 뜨겁게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스타성에 많이 의존하던 때였죠. 네. 기획사하고의 뭐 문제였던 건가요? 2004년에 활동을 아. 접으신 건? 그러니까 저희 기획사가 뭐 그전에는 이제 가수 유승준이나 뭐 DJ 덕, 가수 제이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탄탄한 회사였어요. DJ 덕이요? 네. 나오네요. 우리의 연식이. 요즘은 DJ DOC라고 그러잖아요. 아, 덕이라고 그런가요? 그러는 세대와 DOC의 세대가 달라요. 아, 반갑습니다. Nice to 예. meet you. 제가 더 어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네요. 아, 또 은근 어필려니까 또 바로 털어내시네. 살짝 어필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구피 고세대였죠. 네. 예.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전공 찾아가시지 않았나 싶은 게 서울예대 가기 전에 홍익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을 하신 전력이 있네요. 예. 어머, 이분이 그러면은
관심이 있었네요, 비즈니스에. 저희 어머니가 관심이 있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이게 그렇게 어머님이 원하셨던 학과였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계속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도 좀 했었고. 아, 진짜요? 예, 뭐 원래는 예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부모님 반대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계속 이렇게 블럭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해라. 아하, 약간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모태신앙이었으면은 노래를 교회에서 부를 일이 되게 많았을 텐데 네. 어머님께서 그 재능을 살려야지 생각보다는 좀 한쪽으로 꽂히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좀 많이 반대 안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 경찰이셨는데 네, 좀 예, 무서우셨어요. 네. 경찰이셨으면 그 당시에 가수 한다는 것을 상당히 네. 그러셨을 수 있죠. 음악에 대한 갈증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홍익대 입학하고 나서 밴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아, 네. 일단 이제 뭐 대학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막 푸시를 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가니까 자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고삐 풀린 마가니처럼 그럼요. 대학교 1학년 딱 그러죠. 예, 지나가다가 어떤 서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막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락인가요? 예, 밴드 역시 예, 대학교 음악 밴드는 락이죠. 락 스피릿. 예, 교회 다니기 전 학교 가기 전까지는 락 밴드 뭐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목소리가 약간 하이 목소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봤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죠. 고삐가 완전히 풀리셨으면 이제 그쪽 무역학과 학점은 좀 잘 안 나오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달릴 텐데 그때는 균형 잡기 힘든 나이잖아요. 하나 꽂히면 글로 가죠. 학교 등교하면은 바로 그냥 서클실로. 그죠? 네. 예. 그래서 수업을 일단 안 들어서 네, 1학기도 학사 경고 받고 2학기도 학사 경고 받고. 야우. 네. 화끈하게 달리셨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재밌게 사셨다 그래도. 저희 때는 F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예, 눌려있던 고3에 대한 어떤 분노와 스트레스를 푸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군 생활을 하셨죠? 네, 네. 군에서는 음악 생활을 못 하셨을 텐데. 근데 경찰학대를 갔는데요. 오. 거기서 제가 이제 원래 드럼을 좀 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드럼 쪽으로 빠져서 어떻게든 음악 쪽으로 가시는구나. 어떻게든.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군에 가서도 드럼을 치고 있으니. 제대를 해서 홍대를 다시 복학을 했고 네. 1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제 뭐 그때는 나우누리 뭐 천리안 이런 거 있을 때였잖아요. 95년, 6년 네, 이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밴드 보컬을 찾습니다. 구인 광고를 봤죠. 근데 딱 보니까 드림 시어터라는 이제 그룹 카피를 하는 그런 밴드였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되게 하이거든요. 그 보컬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고 그래서 한번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네, 돼가지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거기를 하게 된 거예요, 같이. 네, 그러다가 서울예대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그 학교가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학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좀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먹고 살 거냐.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찰나라서 내가 서울예술대를 시험을 봐서 여기에 붙으면 음악을 하고 아니면 관두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약간 무슨 동전안면 딱 보는 느낌. 네, 제가 결정하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맞아. 그럴 땐 네. 그렇게 심플하게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예대에 입학을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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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좀 있는 그렇죠. 제가 이제 20. 신입생인 거죠. 네, 그렇죠. 네. 80년생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한 5년 정도 차이. 5년 정도 차이 나는 완전 큰 형인 예. 거죠. 먹을 거 많이 사줬어요. 근데 이제 반대가 좀 적극화되지 않았을까. 아버님께서 그거는 이제 아예 포기를 하신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간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가 이제 그 경찰이시라 네. 여기저기 많이 이사를 다니셨어요. 네네. 그래서 상세하게 이제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천으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이삿짐을 날르러 이제 저희 밴드 형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머리가 다 허리까지 오고요. 아 진짜요? 예, 파마도 했었거든요. 주니퍼도요? 예, 저도 귀를 뚫고. 웨이브까지요? 네. 뒤에서 보면 고운 처자. 아, 예,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또 남학생들 말랐다니까요. 다리가 날씬해서.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내가 뒤태가 괜찮았어요. 아버님께서 문화적 쇼크에 좀 예. 그렇죠? 그래서 가서 놀라지 않으셨을까? 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게. 그걸 아직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너의 그 긴 웨이브와 뒤태를 잊지 못해. 이삿짐은 제가 잘 날라드렸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약간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보통 가수 꿈을 이루어내시는 분들 보면은 부모님이 특히 강압적으로 반대를 하신 분 나중에 부모님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되게 기운이 없을 때 비로소 이제 활동을 기지개를 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얼마나 긴 전쟁이에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지금 와서는 후회하세요. 저희 큰 누님은 피아노 전공을 했고요. 근데 지금 그냥 시집 가서 그냥 사세요. 음악 안 하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들였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악적으로 뭐 돈 푸시한 것도 없고 그런데 결국엔 저는 음악을 하고 그쵸.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맞아.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오히려 그때 차라리 밀어줄 걸 도와줄 걸 그런 얘기 하시죠. 네. 서울예전 저희 동기들이 대부분이 이제 학원에서 출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콜을 받아서 학원 출강들을 좀 하게 됐는데 네. 뭐 어쨌든 앨범도 냈었고 해서 좀 뭐 말하자면 인기 강사였었어요. 예, 노래 가르치는 아니, 걸로. 그러면은 좀 쏠쏠하게 좀 버셨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게 벌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젊은 나이 치고. 네. 네. 그러니까 활동을 접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004년도에요? 네. 앨범을 내고 계속 갈수록 활동은 하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2004년에 앨범 내고 제가 단독 콘서트를 이제 한번 했어요. 라이브 극장에서.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일단 회사랑 이제 끝이 나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실용음악 학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가수 생활에 올인을 안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로 발전을 해가지고 분원이 39곳까지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건 엄청나게 진짜 소위 말하는 돈방석인데 예, 이곳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쵸? 네네. 그때 뭐. 굳이 가수를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러니까 후학양성 아까 말씀하신 후학양성 후학양성 예, 딱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뭐 앨범 디지털 앨범 같은 것도 자체 내서 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약간 이제 냄새가 살짝 올라오는 게 프랜차이즈 39곳 눈부신 성장. 야, 요 뒤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이 그동안의 어떤 통계로 봤을 땐 이 사업의 확장과 승승장구 이면에 또 한 번 확 오거든요. 느껴지시나요? 아우, 확 올라옵니다 이게. 네. 어떻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씁쓸하시겠지만. 일단 프랜차이즈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본사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또 이제 분원들은 불만들이 또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컴플레인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고 사실은 돈을 번 것만큼 그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조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괌으로 가게 된 거는 이제 와이프가 아파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직한 직원을 이렇게 두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멀리 있고 계속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맞아요. 멀리 있는 네. 게 함정이지. 네,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완전 거기 들어가서 올인을 해도 진짜 기복이 많은데 어느 정도 자리 잡아놓으면 이제 사람을 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스멀.
맞습니다. 다 지켜볼 수 없으니까 24시간을. 네, 네. 처음에 착했던 사람도 맡겨놓고 믿고 이러다 보면 또 바뀌는 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럼 뭐 배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제 형 동생, 선후배 뭐 이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처음에 학원 할 때 뭐 강사로 있었다가 또 원래 알던 음악하던 동생이었다가 그런 친구들이 제가 같이 하면서 점점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오래 없었던 것도 있었고 자기네들도 이제 미래에 대한 약간 불투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나가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프랜차이즈를 차렸어요. 네. 그런 거죠, 이제.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노하우를 딱 그렇죠. 쟁여놨다가 네.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독립하는 건데 그 네. 과정이 사실 굉장히 급작스럽고 불투명한 그게 상돈이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아, 그냥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겠다. 지인이나 가족이 사업에 얽히면 훨씬 더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신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쓸게요. 본인은 좀 쓰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배신은 배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당했을 때 상처도 더 크잖아요. 꿈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또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감성이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는 분이시라 이성적으로 잘라내고 가지치기 할 여력보다는 확 몰입되고 그 상처에 매몰될 케이스 경우가 더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슬럼프 아니었을까요? 그때가? 네, 심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뭐 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뭐 하다가 그냥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냥 이불킥으로만 끝난 건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 하시지 않았나?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네. 뭐 서운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좋게 그냥 생각하고 그래도 모태신앙이시라 기반이 어느 정도 좋은 토양이신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잉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자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줄긋기 안 돼요. 처음엔 상처가 커서.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갚는 것 자체가 네. 성경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 생애에 그건 맞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잘 되게끔 오히려 해주는 게 제 존심을 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들고. 성경적인 행동과 그 결과를 추론해냈다는 게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가장 절박하게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을 가진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언제셨어요? 저희 이제 아내 아팠을 때가 좀 가장 절박했군요. 예, 컸었고요. 컸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괌에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괌이 이제 미국령인데 네. 아시다시피 비자나 뭐 영주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획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예. 저희가 처음에 비자 낼 때도 사실은 2번 거절되고 3번째 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힘들었었어요. 한 번 거절되면은 그거 안 되죠. 다시 예. 안 된다 그러던데 어떻게 그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다 그렇구나. 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 괌에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사람들은 의아해하고요. 그러니까 왜 괌에 굳이 갔냐? 괌에서 왜 살고 있냐? 저도 좀 의아해한 것도 있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저 말고도 괌에 왜 오셨지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점점 모이는 게 약간 뭐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추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따라가다 보면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돼 있음을 발견하는 게 인생이겠죠, 뭐. 네. 한국에서 생활할 때보다 괌에서 생활할 때 뭐가 제일 좋던가요? 괌에 살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일단은 자연 환경? 일단은?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이제 많다는 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보통 학원차로 맞아요. 그냥 돌고 노란 차 타고 가잖아요. 예, 저녁 늦게나 이제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진짜 급할 때는 자기가 출근할 때도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학교 뭐 갈 때도 그렇고 학원 갈 때도 그렇고 다 이제 차로 태워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좋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운동이나 이런 다른
그런 신선한 것들로 그쵸. 예, 놀이 네. 문화를 만든다는 거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도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아 들었어요. 맞아요.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좋아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새벽기도를 나가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이제 새벽기도 나가려 그러면 나가기 싫잖아요. 힘들죠. 못 막 일으키죠. 이불 속에 예. 막 더 있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괌은 새벽 그 시간 되면은 해가 떠요. 일찍 떠요, 해가.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일찍 다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어허. 그래서 이제 날씨도 늘 따뜻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밤 되면은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해요. 그냥 집에 가야 돼요. 한 대여섯 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귀청거릴 틈이 없네. 예,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그냥 있는 거죠. 생활이 훨씬 뭐랄까 그 가정적으로 네. 돌아가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좋지만 되게 매력 있고 배달도 잘 되고 뭐 편의점 시설도 뭐 굉장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가정으로 눈을 돌리기엔 너무 화려한 게 밖에 많아요. 재밌는 게 많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유부남들이 계속 재밌는 건 밖에 있는데 왜 자꾸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됐네요. 그래도. 예, 다시 돌아오면 좀 두렵습니다. 돌아오실 생각은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늘 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음악에 대한 그런 하고 싶은 그런 게 아직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괌 같은 경우는 일단 언어도 저랑 다르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괌에서 힘들었던 게 거기서는 일단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해도 이렇게 코 올리기 아이들만 거의 오고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이제 한국하고는 너무 다른데 그런 예. 부분에 괴리가 있어서 약간의 뭐 우울증 비슷하게도 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삶이 너무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악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오게 되면은 기러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은 이미 거기서 정착을 했고 학교에서 예. 그래서 그것도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맵이라는 게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되게 네. 잘하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영주권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네. 비자로 계속 있다가 네. 이번에 영주권 진행을 했는데 영주권이 되면은 네. 있으라는 뜻으로 알고 안 되면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예, 예.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됐어요, 영주권이. 네, 한 달 전인가. 근데 괌이 다행히요, 한국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막 뉴질랜드나 막 이런 데 같진 않으니까 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마련되면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한테 그냥 맞을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뛰어나게 뭘 잘해서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할 스타일은 네. 아니고 네네네. 뭐 잊을만 하면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노래 한번 부르고 근데 희한하게 그게 우리 생각보다 영향력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오래 묵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지 맞아요. 제가 자주 나왔던 사람이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아마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영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키워서 또 선보이고 키워서 선보이고 가끔씩 저도 하나님이 자꾸 발목을 붙잡고 안 보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칭얼거렸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다치게 해주려고 계속 최대한 힘을 들여서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최악이 될 줄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야, 얘 이거 옛날처럼 다 줬다간 진짜 만신창이 되겠다. 뭐 이걸 딱 감지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푸식하고 웃음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쩌면 광야가 아니라 요람이구나 싶은 그 순간에 그 전환 모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주 요람에서 너무 잘 쉬고 있는 거 같아. 부럽다, 괌. 놀러 오세요 한번. 가고 싶어요. 휘성 씨도 왔었어요. 갔었어요? 예. 아, 진짜. 걔는 가수니까 우리는. 이게 다 같이 개그맨들은 놀러 오세요, 다 같이. 예, 생활 직업이에요. 개그맨들은 거의 그 가수들이나 배우들처럼 짠 하고 했다가 짠 하고 쉬질 못해요. 저희들은 계속. 일개미예요, 개그맨들은. 그러니까 막 시간을 내서 어딜 여행 간다. 와, 이건 진짜 와 연예인 같다. 막 우리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삶의 변화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간다는 어머님 아버님의 기도도 참 많이 컸겠다 싶어요.
그렇죠. 어머님의 기도가 좀 느껴지시나요? 사시면서? 네,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보면은 저희 가족, 저랑 저희 와이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좀 완전 이제 열렬하게 네. 그런 이제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신앙인이시고 네. 아버지는 뭔가 약간 삐딱선 살짝 타시다가 이제 점점 한풀 꺾이시면서 지금은 뭐 되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네. 연세도 좀 있으시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한국에 우연찮게 이제 나왔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오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집에 있으니까 네. 제 옆방이 바로 이제 아버지 방이에요. 네네네. 근데 뭐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뭐 중얼중얼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봤더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도 내용에 저희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이렇게 됐던 거는 그런 기도가 누적된 게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을 그런 하게 것 됐죠. 같아요. 혹시 그리고 있는 비전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에덴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훨씬 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좀 그러니까 힘들게 이렇게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방제공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음악회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해요. 제주도 가보면 진짜 게스트하우스 주인장들이 가수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7명, 8명, 뭐 혹은 뭐 많으면 막 몇십 명, 100명을 놓고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 자신의 음악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대빵 좋아요. 완전히 막 그 별밤에 그 사람의 음악에 귀 기울인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저는 그게 찬양 집회든 콘서트든 계속 노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진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경제학과 출신인데 이런 감각이 아주 없진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좀 몇 개 제가 고기 덩어리를 준비해 놓을게요. 아, 네. 가끔 간헐적으로 에덴 찾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SNS로 한번 피처링 넣어볼게요. 저희가 그 콘서트를 하면 사회를 좀 아, 그러면 물론이죠. 예. 핑계김에 놀러 가는 거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참 부럽고 평화롭고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가수분을 모시면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뒤로 미루고 미뤄서 엔딩으로 즐겨 부르시는 찬양 혹시 있으세요? 네. 올게 왔다 싶은 얼굴. 저희 그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내가 자꾸 부르니까 저도 이렇게 즐겨 부르게 됐거든요. 뭘까요? 불러볼까요 한번?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무 감사해요. 가사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뜨겁게 마음속으로 스며드는데. 아, 노래 잘하시는 분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찬양 하나를 참 온전한 음으로 못 부릅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미성이시다. 아, 이 콘서트 하시라니까요, 괌에서. 아니, 게스트하우스, 홈그라운드도 있겠다. 거기 음악 장비 딱 갖춰가지고. 그리고 요새 막 이 휴대폰이 얼마 잘 나와요? 유튜브로 뚝뚝뚝뚝 올리고 막. 거기 구독 누르고, 팔로워들 늘어나고. 이게 자기 콘텐츠인 건데. 아, 좋다. 에덴 콘서트.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아니, 너무 좋은 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네. 스테이지가, 에덴이라는 스테이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에 관객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 계속 찾아봐야지. 콘서트 뜨는지. 오늘 좀 편안하게 진행해드리고 싶어서 애썼어요. 그냥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태풍 뚫고. 어떠셨어요? 이런 토크쇼는 또 처음이고 그래서 많이 긴장하긴 했는데 네. 편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다행이에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요 프로가 아닌 그 토크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송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없애시라고. 다 똑같아요. 거기도 다 이렇게 울렁증 있어가지고 막 약 털어놓고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 상태가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가시더라도 항상 그 멋있는 목소리 뿜뿜 알겠습니다. 만천하에 좀 퍼뜨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려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